1917년 4월 레닌이 수도 페테르브라그의 핀란드역에 도착했을 당시 마중 나와 있던 볼셰비키당 지지 군중들은 열렬히 그를 환영했습니다. 도착 직후 레닌은 열차 안에서 작성한 4월 태제를 발표했습니다. 그것은 10개 항목으로 구성된 혁명 지침이었습니다. 임시정부에 대한 지지 거부, 전쟁 거부, 권력을 노동자 조직 소비에트에 결집, 토지 국유화 등입니다. 국민들이 그토록 고대했던 전쟁 종식을 약속했습니다. 레닌은 지상 천국이 도래할 것이라 주장했고 사람들은 그것을 정말로 믿었습니다. 전선에서는 레닌의 종전 약속을 전해들은 수백만 명의 병사들이 전선을 이탈해 귀향했습니다. 한편 수도 페트로그라드에서는 노동자와 병사들 40만 명의 시위가 발생했습니다. 시위자들은 임시정부 타도, 모든 권력을 소비에트에게로 라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이에 임시정부는 시위대를 향해 발포를 명했습니다. 그로 인해 시위대의 분노는 절정에 치닫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 레닌은 자신만의 혁명 이론을 확립했고 향후 도래하게 될 사회주의 국가를 구상했습니다. 그는 국가와 혁명이란 책을 집필하였고 그 책에서 혁명은 폭력을 통해서만 완수될 수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그것은 처음에 폭력혁명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국가 조직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완전히 분쇄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 머지않아 자본가가 없어지고 억압의 대상이 되는 계층이 사라지고 나면 국가는 사멸한다. 레닌은 이제 혁명의 때가 무르익었다며 볼셰비키 당원들에게 무장 봉기를 명했습니다. 17년 10월 25일 먼저 다리, 역, 철도, 전신전화국, 은행 등 주요 기관을 장악하고 그날 밤 전함 오로라호의 포격 소리를 신호로 천여 명의 적위대가 임시정부가 있었던 궁전을 급습했습니다. 아이젠슈타인 감독의 영화 10월에서는 격렬한 총격전이 있었던 것처럼 그려져 있지만 실제 그날 밤 궁전 습격에서는 아무런 저항도 없었습니다. 적위대는 아무 방해도 받지 않고 곧장 강요들이 있던 회의실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강요들이 궁전 경비병들에게 아무런 저항도 하지 말 것을 미리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아이젠슈타인 감독의 영화적 연출 때문에 10월 혁명이 마치 신화처럼 포장되었습니다. 당시 이 방에 임시정부 강요들이 모여 있다가 전원 체포되었습니다. 습격 직후 촬영된 궁전 내부의 모습입니다. 볼셰비키는 처음에 이것이 혁명이 아니라 쿠데타란 것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위대한 10월 사회주의 혁명이라고 불리게 된 것은 나중의 일입니다. 혁명 성공 후 다음 달 레닌은 2개의 포고문을 발표하여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시켰습니다. 평화에 관한 포고, 모든 교정국들에게 강화를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이듬해 3월 레닌은 반대 여론을 물리치고 독일 제국과 비밀리에 브레스트-리토프스크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전쟁을 종결했습니다. 이 조약의 주요 내용은 독일 제국과 강화를 맺는 대신 우크라이나, 발트 3국, 핀란드 등을 독일 제국에게 양도하고 연합국에서 탈퇴하는 것이었습니다. 레닌이 양도한 이 지역들은 당시 러시아의 주요 산업지역들이었기 때문에 러시아에게 있어선 치명적이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포고는 토지에 관한 포고입니다. 지주로부터 토지를 몰수해 농민에게 균등하게 배분했습니다. 이 2가지 포고문 발표로 인해 노동자, 농민, 병사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레닌이 잡은 권력은 폭력을 동원해 단 하룻밤에 탈취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 정당성 및 권력 기반이 취약했습니다. 부르주아들과 관료들은 레닌의 새 정권에 저항했습니다. 이에 대응코자 레닌은 체카라고 하는 공안기관을 설치해 반혁명 활동을 엄격히 단속했습니다. 장애물은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에 가치가 있던 것들을
파괴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과정에 어떤 눈물이나 동정 따위는 필요 없다. 그리고 그 위에 위대한 것을 새로 건설하면 된다. 사회주의 국가 건설은 급속도로 진행되어 835개의 공장이 국유화되었습니다. 자본가들은 외국으로 떠났고 말 그대로 노동자들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혁명 다음 달인 11월 레닌이 국민들에게 약속한 헌법제정회의 선거가 실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선거의 결과는 레닌의 기대를 완전히 배신했습니다. 농촌에서 높은 지지를 얻고 있던 혁명 세력 SL이 410석을 차지하면서 제1당이 되었고 도시 노동자 중심의 볼셰비키당은 175석밖에 얻지 못했습니다. 정권 존속의 위기를 느낀 레닌은 의회가 열린 첫날 밤 독단적으로 의사당을 봉쇄하고 의회를 해산시켜 버렸습니다. 의회제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해버린 것입니다. 애초부터 레닌은 의회제에 대해 회의적이었습니다. 부르주아 의회의 본질은 지배계층 중 누구가 인민을 억압하고 유린할 것인가를 수년에 한 번 결정하는 것이다. 국가에 관한 일은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이고 의회는 서민의 눈을 속이기 위한 잡담을 하는 곳에 지나지 않다. 레닌의 저서 국가와 혁명 중에서 헌법제정회의를 멋대로 해산시켜버리면 저항이 일어나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내전 상황을 자기 스스로 만들어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레닌은 의회 해산 후 향후 받게 될 공격에 대해 단호하게 맞서 싸울 것이라 결심했습니다. 프롤레타리아는 착취자의 저항을 억누르기 위해 중앙 집권적인 권력 조직과 폭력 조직이 반드시 필요하다. 레닌의 저서 국가와 혁명 중에서 혁명 이듬해 반혁명 세력들은 러시아 각지에서 독립정부를 차례차례로 선언하며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 볼셰비키 정부의 통치 하에 있던 지역은 영토의 10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게다가 사회주의의 확산을 우려한 각국은 소비에트 정부의 타도를 위해 간섭군을 파병했습니다. 영국, 독일, 프랑스는 서쪽에서, 투르크는 남쪽에서, 일본과 미국은 동쪽에서 시베리아로 파병했습니다. 볼셰비키 정권은 반혁명파들에게 포위당해버렸습니다. 레닌은 노동자, 농민으로 구성된 적군을 편성하여 전직 군인들과 자본가들이 중심이 된 백군에 대항해 내전을 시작했습니다. 내전은 순식간에 전국으로 확전되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정권 최대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근입니다. 지주로부터 해방되어 자기 땅을 가지게 된 농민들은 도시로의 곡물 공급을 중단했습니다. 수도 페트로그라드에선 식량이 부족해 암거래가 횡행했고 사람들이 굶어 죽기 시작했습니다. 말과 개, 고양이까지 자취를 감춰버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레닌은 사태 해결을 위해 식량 징발 부대를 농촌으로 보내 강제적으로 곡물과 축산물을 징발했습니다. 씨앗까지도 다 빼앗아가 버려 이제 농촌에서도 굶주림이 확산되었습니다. 자기 토지가 생겼다고 좋아했던 농민들은 격렬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에 레닌은 농민을 부농, 중농, 빈농으로 나누고 저항이 심했던 부농들을 제거하려 했습니다. 러시아 사회정치문화보관소에서 레닌이 직접 내린 명령서가 공개되었습니다. 1918년 8월 벤자시의 당원에게 내린 명령서입니다. 100명 이상의 부농들을 본보기로 교수형에 처하라.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공표하고 전 곡물을 몰수하라. 이 처분을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레닌.